어젯밤 아무도 없는 방송국 문 아래로 편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건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사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병원 302호에 있습니다. 이건 사연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으라는 신호였어요. 이 이야기는 경기도 작은 지방 도시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작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조차 대부분 그 방송국을 잊고 살았죠. 지역 채널이었고 오래됐고 TV와 인터넷 방송에 밀려 듣는 사람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가 그 오래된 방송국 문틈 아래로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어요. 손마디가 많이 굳어있는 노인이었죠.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봉투 한 장이 결국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아, 그리고 한 사람을 살렸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간간히 키보드 소리만 들리는 방송국 사무실에는 불 켜진 자리가 3개뿐이었죠. 라디오 방송 작가인 강서아는 내일 방송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자판 위에 손가락이 조금 느렸는데요. 피곤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일이 처음과 달리 점점 의욕을 잃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책상 위 모니터에는 원고 제목이 떠 있었어요. 가을이 오면 생각나는 우리 엄마 배추된장국. 서아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죠. 틀린 것도 없고 그닥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요즘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툭, 툭. 사무실 문틈 아래로 무언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서아가 고개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 끝까지 봤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닥에 흰 봉투 하나만 남긴 채 발신인도 수신인도 적혀 있지 않은 봉투였어요. 서아는 봉투를 집어들고 책상으로 돌아와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있었죠. 글씨가 고르지는 않았지만 힘있게 눌러 쓴 곳이 있는가 하면 획이 틀린 곳도 있는 손편지 사연이었어요. 연세 지극한 분의 손글씨였죠. 서아는 편지의 첫 문장에서 눈이 멈췄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그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었어요. 서아는 편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읽었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편지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읽으면서 가슴 어딘가에 여운이 남는 거예요. 서아는 작업하고 있던 노트북의 원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서랍 안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그대로 뒀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 차민규 PD가 원고 뭉치를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듯 내뱉었습니다. 어제 방송 청취자 반응 정말이지 처참하더군. 그는 머그컵에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배추 된장국 사연. 도대체 우리 방송 타깃이 누구야? 막내 PD 유태건이 노트북을 열면서 대답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꽤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태건아. 민규가 잘라 말했습니다. 너의 생각 말고 청취자 반응 말이야. 어제 방송 들으면서 너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디? 막내인 태건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규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게 답이야. 그때 서아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천천히 어제의 그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안 될까요? 민규가 눈썹을 찌푸렸죠. 그게 뭐야? 어젯밤에 방송국 문 아래로 들어온 편지예요. 민규는 종이를 받아 훑어봤어요. 그리고는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안 돼. 왜요? 내용이 너무 무거워. 이런 거 잘못 올렸다간 청취자들 바로 채널 돌려버려. 서아가 말했어요. 저는 이 사연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소리에 민규가 피식 웃었습니다. 서아야, 라디오는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야. 반응으로 하는 거야. 냉정한 청취율. 그렇지만 서아는 그 말 한마디에 포기하기는 싫었어요. 딱 1분만요. 오늘 클로징 전에 짧게라도요. 민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 1분. 만약에 반응 없으면 다시는 이런 거 내 앞에 가져오지 마. 그날 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아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원고를 2번 읽어보았어요. 2번째 읽을 때 손이 조금 땀으로 젖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느렸어요. 하지만 그래서인지 더 멀리 닿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사연 프로그램 방송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서아 옆에 민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아무 반응도 없잖아. 그때였어요.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 통, 또 한 통, 문자 알림이 연속으로 들어왔어요. 막내 PD 태건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죠. 지금 동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서아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쉴 뿐. 그리고 짧게 한마디 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경비원 최 씨가 출근하는 서아를 불렀습니다. 작가님, 또 왔어요. 현관 바닥에 봉투 하나가 또 놓여 있었죠. 이번엔 봉투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뭔가 서두른 듯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아가 건네준 봉투를 받아들고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놓고 간 사람 보셨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는데요. 택배 배달하는 아저씨 같던데요. 그냥 내려놓고는 바로 가더라고요. 서아가 고개를 들고 의아한 듯 물었죠. 택배요? 네. 그런데 다른 택배 박스는 없었고 그냥 저 봉투만 딱 들고 왔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서아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전의 것보다 더 무거웠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오랫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늘 바빴고 그의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낮 몇 밤을 병실 침대에만 꼬박 누워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는 날엔 그게 그에게 그나마 대화 상대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서아는 편지를 내려놓으려다가 멈췄어요. 종이 끝 구겨진 부분에 연필로 적힌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아가 종이를 창가로 들어 가까이 봤어요. 그 방은 302호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실제로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는 거였죠. 순간 서아는 무언가 마음 한켠이 툭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막내 PD 태건을 따로 불렀어요. 두 편지 나란히 놓고 자세히 봐요. 글씨체가 같잖아요. 같은 사람이네요. 근데 2번째 편지는 글씨가 더 삐뚤빼뚤해요. 글씨가 흔들린 곳이 첫 번째보다 많네요. 태건이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노인이 쓴 글씨 같기도 하고요. 서아가 말했어요. 아니면 급하게 쓴 거거나요. 태건이 고개를 들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서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급했다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태건이 방송 게시판 댓글을 정리하다가 서아를 불렀어요. 이거 보세요. 닉네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기 있었다. 그 병원. 저 알아요. 302호. 서아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 다른 글도 있어요? 태건이 화면을 스크롤하자 같은 어투의 댓글들이 여러 게시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 봤어요. 거기 아직 있어요.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서아가 말했어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투가 똑같은 걸 보면 같은 사람 같아요. 근데 계정들은 모두 다르네요. 태건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같은 글을 여러 번 새로 올리는 거 보면요. 서아가 천천히 말했어요. 젊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네요. 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들 좀 보세요. 전부 우리 방송 클립이 올라온 시간 바로 직후에 작성됐잖아요. 라디오를 듣고 바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네. 꾸준히 듣고 있던 분이에요. 분명히.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방송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번호 없음. 서아가 받았어요. 잡음이 섞인 정적이 있은 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강서아 작가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시 긴 침묵이 지나고 저는 나정임이라고 해요. 70대가 분명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자주 안 해본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전화기를 어색하게 쥐고 있는 것 같았죠. 그 병원 사연. 네, 진짜예요. 그때 서아가 태건에게 눈짓했어요. 태건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죠. 어떻게 아세요?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병원에요? 네. 저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같은 층에요. 서아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분을 직접 보셨나요? 네.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한테는 오랫동안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진짜로요. 그렇다고 병실 밖을 나가지도 않고 밥도 혼자 드시고 늘 혼자였어요. 한 번은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가다가 302호 앞을 지나는데 병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침상에서 뭔가 쓰고 계셨어요.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아주 천천히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을 아세요? 나정임이 잠시 망설였죠. 박도현이라고 병실 문에 적혀 있었어요. 지금도 입원 중이세요? 글쎄요. 저는 지난주에 퇴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퇴원하던 전날에도 그분은 거기 계셨어요. 서아가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더 여쭤볼 게 생길 수도 있어서요. 네, 알겠어요. 나정임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물었습니다. 근데 작가님, 네. 그분이 왜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는지 알아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나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냥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자기 이야기가 방송에 나갔으면 하는. 사흘 뒤 저녁 무렵 현관 경비원 최 씨가 서아를 불렀어요. 작가님, 또 왔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보고 기다렸거든요. 서아가 물었어요. 누가 가져다 놨어요? 이번엔 동네 반장님이래요. 부탁받아서 갖고 온 거라 그러던데요. 누가 부탁했냐고 물으니까 이름은 모르고 동네 어르신인데
방송국에 꼭 전달해달라고 했대요. 서아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2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었어요. 내 아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2년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버린 건지, 내가 그 아이를 잃은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보내준 마지막 문자가 아직 휴대폰에 남아 있어요. 지우지를 못하겠어요.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잘 지낸다는 사람이 왜 찾아오지는 않는 건지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편지 한 장에 빼곡히 쓰여 있었어요. 서아가 2번째 장을 넘기자 2번째 장 첫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강서아 씨에게, 그녀에게 온 편지였어요. 당신이 이 편지들을 읽고 있다는 건 당신이 아직 그 긴장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방송해도 되나? 이 사연은 괜찮을까? 하는 그 긴장. 방송인에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송 계속해주세요. 서아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편지의 끝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흘려 쓴 글씨로 준백드림. 서아는 한동안 그 서명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송일한 국장이 직접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오늘은 여느 때와 뭔가 달랐습니다. 이 사연 시리즈 오늘부로 중단합니다. 서아가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서아가 민원 서류를 받습니다. 발신인 박도연의 장남 박지훈. 서아의 시선이 그 이름에서 멈췄죠. 국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족이 문제 삼고 있어요. 아버지 사생활 침해라고요. 서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송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병원 이름조차도요. 그래도 알아들은 거겠죠. 서아가 말했어요. 그 아들이 방송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국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2년째 연락 없는 아들이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인 걸 알아봤다는 거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아가 천천히 말했죠. 잠깐만요. 박지훈이라면 혹시 얼마 전 시의원에 출마한 그분 아닐까요? 그렇다면 아들도 듣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버지 이야기를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민규가 입을 열었죠. 잠깐. 민규가 서류를 집어 다시 읽었어요. 사생활 침해를 문제 삼으려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해요. 조용한 회의실에서 그 말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 아들, 아버지가 그 병원에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면서도 2년 동안이나 왜 안 찾아갔던 걸까요? 모두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국장이 아주 조용하게 말했죠. 계속해, 차 PD. 이 사연 계속 틀어요. 하지만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민규가 말했습니다. 민원을 넣은 사람이 이 방송 때문이라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태건이 편지의 서명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방송국 연역 페이지. 1987년 개국. 창립자 이준백. 태건이 서아를 불렀어요. 강 작가님. 3번째 편지 서명 다시 봐요. 서아가 편지를 꺼냈죠. 준백드림. 태건이 놀란 눈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준백. 이 방송국 만든 사람이에요. 서아도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검색창을 보는 내내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어요. 계속 검색하자. 뉴스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제목 지역방송 창립자 이준백 씨, 장기 연락 두절. 날짜 2020년.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준백 씨는 1987년 이 방송국을 직접 설립해 20년간 운영했습니다. 2004년 방송국 운영권을 이양한 뒤 호련히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후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긴 뒤 돌연 사라졌으며 현재까지 그의 근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내용이었죠. 서아가 말했어요. 2020년에 소식이 끊겼으면. 태건이 말했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방송국으로 보냈다는 건.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와서 뭔가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날 밤 방송이 끝나갈 무렵 저녁 6시 반이었어요. 방송은 아직 2시간 가까이 남아 있었고 서아는 오늘 클로징 원고를 마무리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로비에 들어선 건 비를 고스란히 맞은 노인이었어요. 낡은 감색 코트, 조금 굽은 허리. 경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노인이 먼저 말했어요. 강서아 작가 있소?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죠. 마침 원고를 들고 로비를 지나던 서아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강서아입니다. 노인이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더니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연, 내가 보냈소. 서아가 물었습니다. 박도연 씨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나는 이준백이요. 서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그 병원에서 어제 퇴원했소. 좀 쉬고 나서 왔어야 했는데. 그가 조그맣게 웃었습니다. 기다리게 할 수가 없어서요. 잠시 후 회의실에는 이준백과 방송국 직원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이준백이 낡은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잠시 후 민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도연이라는 분 지금 살아있나요? 그렇소. 서아가 물었어요. 편지는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시키신 건데요. 이준백이 대답했습니다. 병원 근처 이장한테 부탁했소. 퇴원 직전에 봉투를 맡기면서 꼭 전달해 달라고요. 3번 모두요? 첫 번째는 입원 중에, 두 번째는 퇴원하는 날, 세 번째는 퇴원 며칠 뒤에 직접 갖다 줬소. 서아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박도연 씨 이야기는요? 이준백이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들었소. 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바로 내 옆 방이었으니까요. 도연이는 그다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3일째 되는 날 밤에 내가 노크를 했더니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줬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에 2시간 넘게 얘기를 들었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듣기만 했어요. 아들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쓴 거예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연들 박도연 씨가 직접 쓰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써줬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옮겨서요. 그럼 글씨가 흔들린 건 이준백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이제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긴 침묵이 흐른 후 민규가 말했습니다. 왜 이 방송국이었어요? 이준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방송국이니까. 그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이어야 했는지요? 이준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 방송국을 운영했소. 처음 방송 시작하고는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손주한테 하고 싶은 말. 예전엔 이 근처에 공장들이 많았지. 그래서 공장 다니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못한 말. 딸이 친정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청취율? 그땐 그런 말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많이들 들었으니까. 내가 라디오 방송의 감각을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어. 그래서 내가 떠났던 거예요. 민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떠나시면서 방송국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없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소. 근데 이준백은 서아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요. 그때 서아가 말했어요. 저예요? 이준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방송을 병원에 있을 때 몇 달 동안 들었어요. 된장국 사연도 들었고 공모전 수상작도 들었고 다 좋았소. 근데 빠진 게 있었어. 네, 뭐가요? 긴장. 서아가 고개를 갸웃했죠. 이건 올려도 되나? 이 사연 괜찮을까? 하는 그 긴장감이요. 청취자와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방송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요. 도연이 사연 처음 들었을 때 당신 목소리엔 그게 있었소. 서아는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게 사연을 읽을 수 있는 눈이거든. 이준백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아가 받아서 열어보았어요.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입니다. 병실에서, 고시원에서, 아무도 모르는 단칸방에서 그들이 원하는 건 그다지 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저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 그저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당신은 방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방송실 안은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태건의 전화기가 울렸죠. 화면을 보자마자 태건의 표정이 굳었어요. 서 작가님. 네. 나정임 할머니한테 문자 왔어요. 서아가 받아서 읽었죠. 병원에 아는 간호사한테 연락해봤어요. 박도연 씨, 오늘 오후에 퇴원 수속했는데 보호자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혼자 병원을 나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서아가 이준백을 바라봤죠. 이준백이 말했어요. 아들한테서도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민원을 넣고서도요? 이준백이 고개를 끄덕였죠. 민원을 넣은 건 아버지를 지키려는 게 아니었소. 그냥 죄책감이 싫었던 거지.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태건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찾아가려고요? 주소를 몰라요. 이준백이 말했어요. 내가 알고 있소. 서아가 회의실 문을 나서려 하자 민규가 소리쳤어요. 야, 잠깐. 지금 막방 20분 남았어. 강서아, 너 지금 나가면 오늘 방송 어떻게 해? 서아가 고개를 돌린 채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선배님, 왜? 지금은 방송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서아가 나가자 민규는 한참 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태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PD님, 오늘 방송 어떡해요? 민규가 저녁 방송 대본을 집어들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 PD님이요? 한편 그 시간 서아와 이준백은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가로등 하나가 빗속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이준백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 멀지 않으니까. 서아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방송을 버리고 온 건지 아니면 방송이 원래 해야 했던 일을 하러 온 건지. 골목 끝 단층집 창문에 노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문 앞에 서서 이준백에게 물었어요. 노크하면 열어줄까요? 이준백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소. 근데 안 열어줘도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서아가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또, 침묵. 또, 그리고 안에서 아주 천천히 발소리가 났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가 섞여서 들렸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마른 체형의 80대 남성. 오른쪽 몸이 굳어 있어서 문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고 있었죠. 3년 전 몸에 마비 증상이 와서 한쪽 몸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겨우 짚은 채 문에 기대어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문 밖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준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요. 이 한마디에 박도연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기엔 너무 오래 혼자였던 사람처럼 그냥 눈가가 떨렸죠. 그가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이준백이 안으로 들어가다가 서아에게 돌아섰어요. 고맙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세요. 그때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서아가 들어가다가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민원을 넣은 아들. 2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아들. 서아는 잠깐 그를 바라봤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얼굴이 보였는데 미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서아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지금 안에 계세요. 박지훈이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그가 문 앞에 섰어요. 그 시간 방송국 스튜디오의 차민규는 마이크 앞에 앉아 헤드셋을 낀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태건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PD님, 방송 10초 전이요. 민규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고향 방언으로 인터뷰하던 할머니, 방송 끝나고 스튜디오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 그때 자신은 이 일이 좋았었는데 언제부터 숫자를 더 먼저 봤을까? 민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 작가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소리가 낯설게 조금 굵었어요.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차분한 목소리로 오프닝 멘트를 했습니다. 저는 프로듀서 차민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작가가 방송 대신 선택한 건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걸 오늘 다시 생각했습니다. 라디오가 뭔지, 방송이 뭔지 저도 처음엔 알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방송국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마다 손편지가 왔어요. 우체통이 작아서 넘쳤고 경비원 최 씨는 그걸 정리하다가 결국 본인 이야기도 한 장 써서 넣었죠. 나정임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박도연 씨 소식을 물었어요. 그 다음엔 자기 동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엔 딸과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화해한 이야기를 했어요. 박지훈은 그날 이후 매주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냥 나란히 앉아서 창밖만을 봤다네요. 그래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2년간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다고요. 박도연 씨는 봄이 되어 방송국을 찾아왔어요. 그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지훈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걸음이 느리니까
아들이 맞춰서 천천히 걸었어요. 서아가 현관 앞에서 그 둘을 맞았는데 박도연이 말했어요. 얘가 운전해줬소. 박지훈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안 그러면 아버지 혼자 버스 타고 오실 것 같아서요. 박도연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버스 못 탈 것 같아? 못 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서아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웃음을 참았어요. 박도연이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로 마이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서아가 물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요. 서아가 그 말 뜻을 바로 알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미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때 박지훈이 옆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작가님. 네. 아버지가 집에서도 라디오만 하루 종일 켜놓더라고요. 박도연이 다른 곳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박지훈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가면 라디오 끄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박도연이 아들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 목소리가 라디오보다는 더 낫잖아요. 박도연이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자주 와.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 짧은 대화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었어요. 차민규 PD는 그날 이후 회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청취자 반응이 어때? 대신에 이 사연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초심으로 돌아오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이준백은 방송국에 낡은 수첩 한 권을 남겼는데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언제나 사람이 먼저다. 오늘 저녁 프로그램에서는 강서아가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오늘 사연은 사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혼자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한테 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 이오니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